당시는 2013년 12월 초반이었는데요. 구역장님이 드디어 저에게 첫 사명이 생겼다면서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떨리고 기뻤죠. 1월에 입교한 그 1년 안에 저는 구역장이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그 해 표어인 14만 4천 완성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구역장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구역장 이상급의 팀장님이나 지역장님들은 이미 14만 4천 안에 들겠구나 싶었죠. 근데 뜻밖에도 저에게 맡겨진 첫 사명은 대학부의 새신자 팀장이었습니다. 새신자 팀장이라는 건 보통 센터 시절이 끝나갈 즈음에 투입해서 곧 여러 부서로 들어올 사람들을 새신자 교육까지 구역장 역할을 하면서 부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저는 청년의 팀장이 아니라 대학부 팀장으로 센터에 가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마찬가지인 새신자들과 친목을 쌓고 입교하면 그 친구들이 새신자 교육에서 탈락하지 않게 잘 케어해서 나중에는 제가 그들의 구역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상 밖의 얘기라 깜짝 놀랐죠. 처음 맡을 사명이라 설레기도 했지만 자칫하면 탈락할 수 있는 아기들을 내가 맡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구역장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이름에 팀장이 붙어서 그런지 저는 과연 그 무게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구역장님은 저보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권한을 떠나서 이미 팀장님도 너를 보내라고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감동과 자신감이 차오른 저는 구역장님의 눈을 보면서 잘 해볼게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구역장님은 의기양양히 하지마. 고생길이 열린 거니까. 라는 말을 남겨주셨죠. 구역장님의 그 말은 사실이 될 예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새신자 팀장은 일반 구역장이랑은 달랐어요. 흔히 센터에 있는 강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신학부에서 활동하시는 거라 일반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랑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 전도사님은 딱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부서에 최대한 많은 수강생들을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탈락하거나 유약자가 되면 저희 책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서랑 센터 사이에 기싸움을 엄청들 하십니다. 구역장님은 저보고 창동센터로 갔다가 새신자 팀장들만 따로 모여서 회의가 많을 거니까 앞으로 부서 활동은 하지 말고 1일 보고만 하라고 했어요. 1일 보고라는 건 매일 하루 마무리 시간에 오늘 하루 신천지를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전도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보고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걸 작성해서 윗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구역원은 구역장한테, 구역장은 팀장한테, 팀장은 지역장한테요. 근데 저는 성동센터 출신이어서 창동센터로 가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뭐 같은 지파 소속 센터고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기 때문에 창동센터 강사님과 전도사님을 먼저 만나뵈라고 해서 담당 전도사님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창동센터를 갔습니다. 저는 너무 떨렸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준비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성숙해 보이도록 캐주얼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갔습니다. 강사님은 제 첫 강사님처럼 단발머리를 한 여자분이셨고 역시나 포스 있고 엄격한 느낌이셨어요. 반면 청년부를 맡은 전도사님은 너무나 따스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애기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굽신거려요. 근데 전도사님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작은 방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 들어갈 인원이 1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신천지 리즈 시절이라고 해도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죠. 제가 센터 졸업할 때는 대학부랑 일반부 다 포함해서 청년이 4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 중에 2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표정에 근심이 가득했던 거였죠. 저는 그런 전도사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자랑을 했는데요. 저희 구역에 유약자가 2명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친분도 쌓고 노력해서 이제 그 2명이 활동자가 되었다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활동자로 만들었던 그 2명의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무튼 그렇게 경솔하게 말한 건 제 실수였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장담하면 안 됐거든요. 그치만 전도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제가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팀장님만 믿는다고 하셨어요. 전도사님의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진짜로 그 일을 잘하고 싶어졌죠. 빨리 그 유약자 2명이 누군지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계기로 왜 유약해진 건지 전도사님은 2명의 정보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강사님과 전도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오전 저녁으로 강의 시간 10분 전까지 센터에 오기로 했습니다. 와서 일주일은 그냥 맨 뒤에서 그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면서 같이 강의를 듣고 전도사님과의 모임을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제 고시원에서 창동센터까지는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었어서 제가 아침 모임 가는 시간보다 많이 잘 수 있었어요. 저는 또 신나서 그 당시 저랑 친했던 3명한테 자랑을 했죠. 그 친구들과 하얀 언니는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너무 대단하다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어요. 저희 사이에 질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서로를 응원해줬어요. 창동센터 전도사님은 제가 떠나기 전에 대학부에 들어올 10명의 이름과 정보가 적힌 명단을 주셨는데 저는 그날 밤에 명단 내용을 다 외우고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지금 센터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다는 친구 2명을 위해서는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저는 제가 처음 맡은 그 사명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센터에 출근을 해서 맨 뒤에 앉아 있었고 그냥 수강생인 척 성경에 코를 쳐박고 있다가 조용히 대학부 수강생들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수강생들은 물을 먹으러 일어나면서 혹은 화장실을 가면서 저랑 눈이 계속 마주쳤고 어떤 친구는 빤히 쳐다보기도 했죠. 10명 중 3명만 오전에 와서 전도사님과 모임을 하는 걸 지켜봤는데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서 저도 얼른 친해지고 싶었지만 꾹 참고 한 명 한 명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강사님이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갔는데 제가 입은 복장이 부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12월 중순이라 추워서 패딩을 입었는데 어려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패딩 안에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을 신고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었는데 원피스가 너무 딱 달라붙어서 신체를 드러낸다면서 당장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에 오라고 했고 앞으로 복장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강사님과 삐걱거릴 줄 몰랐는데 거듭 죄송하다고 하고 당장 집에 가서 갈아입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센터를 나서려는데 제가 표정이 너무 어두웠는지 모임을 마친 전도사님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전도사님은 저를 또 작은 방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사정을 말하니까 정말 스윗하게 저를 다독이시면서 여러 강사님들 성향이 다 다른 거 알지 않냐면서 우리 강사님이 좀 엄격하고 완전 FM 스타일이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우리 팀장님이 너무 이쁘고 날씬해서 형제들이 보면 혹시 마음이 어려울까봐 그러신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사님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겠구나 싶었고 그런 생각까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죠. 그리고 전도사님께 약한 모습 보여 죄송하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웃으면서 저녁에 애들이 더 많이 오니까 이따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고시원에 와서 저희 구역장님한테 유약자 2명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이른 저녁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나 입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로 갈아입고 저녁 강의 시간에 센터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확실히 저녁 시간에 수강생들이 많았지만 전도사님은 계속 바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계셨어요. 유학자 중 한 명은 왔는데 한 명이 오지 않고 전화를 계속 씹어서 지금 당장 그 친구가 알바하는 곳에 갔다 온다고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모임 전에 돌아올 거라면서 강의가 시작할 때 황급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전도사님이 참 안쓰러워 보였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지만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참 잘하셨습니다. 유머는 없으셨지만 교환의 정석대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 조금 졸거나 피곤해하는 수강생이 보이면 바로 지적하시면서 눈을 떠라 잠깐 기지개 좀 하라고 하면서 모두가 강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기 직전에 전도사님이 도착하셨는데 혼자 오셨어요. 저랑 동갑이었던 그 유학자 친구는 그날 결석 처리가 된 거죠. 전도사님은 울듯한 표정이셨지만 모임을 하실 때는 프로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정하게 이끄시더라고요. 수강생들이 다 집에 가고 밤 10시가 넘었지만 저랑 강사님은 전도사님하고 남아서 그 결석한 친구에 대해 논의를 했어요. 그 친구가 편의점에서 저녁에 알바를 해서 원래 오전에 오는 친구인데 그날은 먼저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오늘은 저녁에 온다고 하길래 믿었다고 했어요. 그치만 전도사님을 속인 거였고 알바하는 곳에 찾아갔더니 알바 중이어서 전도사님을 보고 당황해하면서 죄송하다고 내일은 꼭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성향을 잘 아는 전도사님은 혼내면 더 악화되는 친구라 내일은 오늘 강의 내용까지 강사님이랑 보강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알바하는 곳까지 찾아올 줄 몰랐던지 당황한 그 친구는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전도사님은 그냥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너무 속상하셨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강사님은 저를 의식하셨는지 팀장님은 이만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집에 가려고 외투를 입는데 강사님은 저한테 오전 복장보다는 훨씬 좋은데 흰 와이셔츠 입을 때 보통 흰 속옷에 흰 나시를 입어야 되는데 왜 검은 나시를 입었냐고 다 비친다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다 저를 위한 거라면서 충고하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흰 나시를 다 빨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검은 나시를 입었는데 그걸로 또 트집 잡히니까 이 정도면 그냥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저는 또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깐깐한 강사님께 열이 좀 받았지만 저는 유학자인 수강생 한 명 때문에 펑펑 우시던 전도사님의 모습만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내가 꼭 그 친구와 빨리 친해져야겠다고 비장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드디어 저는 대학부 10명의 수강생들을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고 한 명 한 명 알아가면서 라포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